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시댁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나 시집살이가 심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미혼 때는 큰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특이하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바로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는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3이 되기 전 아빠의 고향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날라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매번 학교에 지각을 하고 빼먹기 일쑤였죠. 공부에 흥미가 하나도 없었던 애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니만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자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는 전교등수에 들어갈 정도로 착실한 학생으로 바뀌었죠. 대학은커녕 사람굿이라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시부모님께 저는 기인이었어요. 시댁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워낙 사고뭉치에 공부도 잘 못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식당 서빙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찰나에 저를 만나서 갑자기 착실하게 변하더니 떡하니 수능까지 잘 보고 좋은 대학까지 진학을 해 졸업을 했으니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동네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년이 넘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다퉈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를 다시 연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죠. 그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아끼셨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도 본가 지역으로 떠나서 수재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연애를 하면서 형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본가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죠. 어머, 유영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자주 와도 괜찮아? 안 그래도 여기 좁은 지역인데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곤 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아니 결혼하고 보니 가족 행사란 행사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것 같네. 유영 씨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해? 아, 워낙 오래 만나서 그런지 저도 여기가 집같이 느껴져요. 성진이도 저희 집 행사에 거의 참석해서 그냥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아마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여자친구라기보단 그냥 성진이 절친으로 오는 것도 있네요. 그래요. 형수님, 유영이는 그냥 거의 우리 집 막내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유영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신 차리게 해준 애라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건 인정. 우리 집에서는 거의 뭐 구세주죠. 그래도 형수님, 겉으로 보면 차갑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딱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얘가 마음도 좀 여리고 보기보다 순수해요. 아마 친해지면 형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네 집 행사 오는 거 보면 좀 웃기던데? 어려 보이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가 본데? 원래 가족 행사에는 가족만 참석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이렇게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아님 눈치가 없는 건가? 아, 형수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성진이 부모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저도 10년 넘게 봐오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에도 형님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혼이고 여자친구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배려해 주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마주치면서 느낀 바로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였어요. 생각을 해보니 저는 10년 넘게 봐왔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지만 형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줄이게 되었죠. 가끔씩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를 해오시는 시모에게는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유영아, 요즘 바쁘니? 아, 왜 이렇게 동치배를 안 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이번 주말에도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좀 서운했다. 얼굴 잊어버리겠어. 맛있는 음식 자주 먹으러 와야지. 왜? 성진이가 뭐라고 하디? 걔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걔가 잘못하면 내가 혼내줄게. 유영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을 테니까 이번에 시간 내서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 바빠서 못 오면 내가 성진이 편으로 음식 보낼게. 아,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주말에도 바빴네요. 기다리셨는 줄은 몰랐어요. 성진이랑도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어서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녁 차려주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맛집 가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유, 그래, 그래. 내 생각해주는 건 유영이밖에 없구나. 성진이 그놈의 자식은 엄마가 고생고생하는 것도 몰라주는데 우리 유영이는 내 맘을 딱 알아주네. 성진이가 못살게 굴거들랑 언제든지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 너는 우리 집 막내딸인 거 알지? 내 친구 딸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귀한 딸이야. 우리 성진이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유영이도 데리고 올 텐데 걱정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때문에 저희도 많이 대하고 있어요. 작년에 아주버님 결혼하셔서 바로 저희가 결혼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요.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유영이 너는 워낙 성진이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걱정은 안 하지만 성진이 때문에 걱정이지 뭐. 제가 혹여나 네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우리 큰애 봤었지? 큰며느리가 정말 참하고 착해. 유영이도 친해지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유영이는 우리랑 오래 봤지만 큰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에 갓 들어왔으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할 거야. 보면 어색하겠지만 큰며느리가 진짜 좋은 아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큰며느리도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니 유영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도 매번 시댁에 가서 놀 때도 많았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으니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생각해주는 분들이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이 시집을 오시고 나서는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신경을 써주시는 듯 했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형님 칭찬도 많이 하셨고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어느 날 아주버님이 먼저 저희에게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형님도 같이 동의를 한 내용인 줄 알고 기쁘게 만났지만 형님의 얼굴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형이 웬일이야? 우리한테 밥을 더 사준다고 하고? 형한테 밥 얻어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유형이랑 다 같이 식사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형이 연락했네. 근데 형수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어디 몸 안 좋으세요? 무리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형수는 신경 쓰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진 얼굴 보기도 어렵지 않았냐. 유영이도 그렇고 아무리 10년 넘게 너랑 사귀었는데 나는 채 100번도 못 본 것 같네. 미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 우리 와이프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너희 내년쯤에 결혼 계획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자리 마련했지. 안 그래도 형한테 말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하려고.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됐지. 원래 작년에 할까 했는데 마침 형이 형수님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순서를 놓쳤지. 농담이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지. 어차피 신혼집도 다 마련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동네에서는 부부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도련님은 참, 아직 결혼식장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예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무 쉽게 말하네. 근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도 유영 씨랑 좀 만나가지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유영 씨, 보기보다 좀 여우가구나? 네? 성진이 부모님이랑은 워낙 오래 배웠던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편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서로 친구셔가지고 더 편한 것도 있고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부터 저를 봐가지고 그냥 성진이랑 똑같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그냥 신혼집으로 하려고요. 가전이나 가구들도 다 오래되지 않아서요. 에이,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 여자친구인데 그냥 곱게만 보는 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유영 씨 부모님이 집해 주셨다며? 그럼 그거 시부모님도 아시겠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쁨 받는 건 아니야? 농담. 어쨌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10년 넘게 사귀었다고 하고 다들 유영 씨랑 친해지라고만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당신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물어봐?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성진이 방황할 때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다들 성진이 방황하는 거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나 그 성진이가 유영이 말만 들었다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선 은인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도 다 유영이 덕이지. 아주버님이 칭찬을 해주시자 형님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죠.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집을 오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에 대한 칭찬만 했기 때문에 얄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형님 부탁도 들어드렸죠.
1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었던 저는 형님이 근무하는 곳에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시자 무상으로 디저트를 준비해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인들을 끌고 카페로 와 디저트를 모두 쓸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자친구가 형님과 지인분들이 있던 날 갑자기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유영이 카페 매출 올려주려고 일부러 여기 오는구나. 형수님 회사랑 좀 거리 있지 않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유, 형수님, 생각보다 마음이 깊으시네. 낮 시간대에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 도와줄까 싶어서 깜짝 방문해봤는데 이렇게 계실 줄이야. 형수님 계시다니 진짜 의외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도련님, 근무 중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유영 씨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들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가보려고 했어요. 유영 씨 고마워요. 디저트까지 챙겨줘가지고 잘 먹을게요. 에? 형수님, 이 많은 디저트 유영이가 그냥 챙겨줬어요? 에이, 그러면 조금 디저트 값은 내고 가셔야죠. 형수님, 이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손님들 받아야 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시면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 못 먹잖아요. 유영이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다 줬는가 본데 형수님 그래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디저트 값은 주세요. 유영이 거의 새벽부터 깨어나서 이거 다 일일이 만든 거거든요. 고생하는데 조금 챙겨주세요. 도련님, 이거 유영 씨가 그냥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 먹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회사 가지고 가서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으라고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먼 곳까지 왜 오겠어요? 유영 씨가 하도 부탁해서 내가 온 거지. 그렇죠, 유영 씨? 그래. 내가 드리는 거야. 안 그래도 디저트 홍보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회사에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면 그게 홍보도 되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일찍 가게 문 닫으면 좋지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디저트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다시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현수님, 어쨌든 오늘은 유영이가 선물로 드린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디저트 값 챙겨주세요. 아니, 커피 값도 이제는 내고 드셔야겠다. 저번에도 유영이가 디저트 엄청 챙겨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한 번만인 줄 알았는데. 도련님, 내 지인들도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참, 회사 주변에도 널린 게 카페인데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가는 건데. 알겠어요. 치사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내 돈 주고 그냥 편한 곳에서 사 먹을게요. 유영 씨, 근데 그새 나왔다고 도련님 불렀어요? 아주 그냥 여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대더니만 여우 맞네. 그렇게 싫었으면 유영 씨가 직접 말로 하면 될걸. 도련님까지 불러서 이렇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참, 유영 씨 너무하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진이 부른 게 아니고 갑자기 깜짝 방문한 거예요. 저도 오늘 성진이 쉬는 줄 몰랐어요.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제가 성진이 보고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에이, 됐어. 유영 씨 마음 어떤지 내가 잘 알았네. 그래도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난데 직접 불편하다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잖아. 이제 알겠네.
우리 시부모님이랑 남편, 도련님까지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딱 알겠어. 암튼 커피 잘 마셨어요. 형님은 마치 제가 이 상황이 싫어서 남편을 부른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형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오래 연애를 하기도 했고 동창들이 많아 하객들도 서로 다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마치 동네 행사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서 형님은 더욱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런 거 욕심을 크게 냈나 보다. 누가 이렇게 결혼식을 동네 잔치처럼 해? 총구석도 아니고. 동서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잘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뒷말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 아,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희 부모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오래 친하게 지내셨고 다들 지인분들이 친구시거든요. 저희는 결혼 준비 거의 안 했어요. 다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거의 동네 주민분들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좀 너무하시네. 우리 결혼할 때는 빨리빨리 결혼식 끝내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시더니 여기는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고 너무한다 정말.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동서네 집에서 다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한 거야? 아니 맏며느리 결혼할 때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저희 뭐 준비한 거 없어요. 그냥 겸사겸사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커진 거지. 결혼식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고급 호텔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형님 친정 동네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때 못 가봤는데 버스 대절도 안 된다고 하셔서 시부모님이랑 남편만 갔잖아요. 형님이 형님 친인척분들 부르면 자리 모자란다고 하셔서 저희 시부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 결혼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아니, 돈을 떠나서 규모를 말하는 거지, 내 말은. 우리 결혼할 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 건 없었거든. 동서 결혼할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아무리 내 친정 동네가 여기서 몇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 대절이 안 되면 그냥 개인 차량 가지고 같이 와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형님.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까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다 고급으로 시부모님이 맞춰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잔치만 하는 거지. 예물 예단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자신이 결혼을 할 때랑 비교를 하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지만 따지고 보면 형님 결혼식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소박했어요. 형님 결혼식에는 그 지역에서도 최고급 웨딩홀의 웨딩드레스까지 다 시부모님이 해주셨고 예물까지 고가로 맞춰주셨거든요. 거기다가 형님은 거의 몸만 오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부모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형님 동네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었죠. 그에 반해서 저는 동네 행사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에게 시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님은 자꾸만 자신을 차별한다며 말을 꺼내셨어요. 본격적으로 차별을 한다고 언급을 하신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 유영아. 아니, 둘째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가서 많이 피곤했지? 우리가 너무 크게 잔치를 벌여놓아가지고 네가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내가 내심 걱정했다.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식사 자리는 좀 더 여유롭게 시간 내서 해도 되는 것을. 어쨌든 이제야 우리 진정한 식구가 되었구나. 두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니 내가 정말 기쁘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행 가서 편하게 푹 쉬다 왔어요.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지 피곤하지 않고 푹 쉴 수 있었어요. 다음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휴양지라서 진짜 푹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여행 가면서 남편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휴가 때는 다 같이 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휴가 가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너희 여행 간 사이에 집 리모델링은 다 잘 마무리되었다. 듣고선 놀라지 않았니? 내가 살짝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었더구나. 사부인이랑 나랑 같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와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급한 것들만 정리를 했다.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이 집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 그냥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동서가 그런 거 아니었어? 저번에 저희 집 욕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역시 아버님, 어머님은 저보다 둘째 며느리가 이쁘긴 한가 봐요. 참 섭섭하네.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그네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성진이네 결혼할 때는 우리가 한 푼도 낸 거 없어서 그래. 다 유영이네 집에서 마련해줘서 성진이 말 그대로 몸만 장가간 건데 그거라도 우리가 해줘야지. 그네야 그래도 너 시집 올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니. 거기다가 그 집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싹 다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건데 얼마 안 살고 또 리모델링 하겠다 하니 우리가 말을 안 꺼낸 거다. 유영이 시집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해준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그거랑은 다르죠. 아무튼 동서 진짜 다시 봐야겠다. 저번에 동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올 것처럼 해놓고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입 싹 닫았나 보네. 아우, 동서, 나는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동서는 여우가라니까.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에 저희 집에서 다 지불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업체 찾아가셔서 미리 다 지불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님 댁 욕실 리모델링 비용도 어머님이 내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부모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래, 형수님. 형수님이 계속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도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리모델링 하면서 비용 내셨대요. 안 그래도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형수님 민망하겠네. 아무튼 형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저는 완전 빈손으로 장가 갔는데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은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셨고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는 형님 빼고 아주버님만 오기 시작했죠. 형님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군가가 형님의 참석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들 자유롭게 참석하길 바랬기 때문에 형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의 차별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빈대떡을 부쳐 먹게 되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오랜만에 참석을 했죠.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바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형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더니 그대로 무시한 채 지나쳤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빈대떡을 부치고 있는데 형님은 저에게 차갑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어떻게 그 속내를 감추고 살았어?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았을 줄이야 난 상상조차 못했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이 집에서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동서만 오면 다들 무슨 왕이라도 온 마냥 다들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더라고.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형님, 아까 제가 인사했는데 무시하시고 요즘 제가 연락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아주버님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형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아주버님? 진짜 동서 여우다 여우야. 지금까지 아주버님 하면서 얼마나 꼬리쳤니? 우리 남편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거 동서도 다 알면서 그래서 꼬리친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구역질 나가지고 여기서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동서 형제 사이에 끼어서 여왕벌 놀이하니까 재밌었어? 내가 오늘은 꼭 밝혀내서 동서 정체 다 까발릴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무슨 꼬리를 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제가요? 저랑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랑 아주버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신 건지 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아, 그래. 그렇게 뻔뻔해야 유부남에다가 시댁 식구한테 꼬리 치는 거지. 증거 영상 다 있어. 너 빼박이야. 이거 보고도 그런 뻔뻔한 말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집안 분란 안 익히려고 꾹꾹 참아왔는데 동서 뻔뻔한 얼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형님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치시더니 빈대떡을 부치고 있던 저를 향해서 날달걀을 던지셨어요. 저는 놀라 형님을 쳐다봤고 모든 시댁 식구들도 놀라 모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영상을 틀어 가족들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와 아주버님이 형님 댁 작은 방에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 어깨를 두드리며 나왔고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었죠. 형님, 이거 오해예요. 같이 작은 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아니, 아주버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며칠 후에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계속 싸워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서 분위기 좀 풀어야 할 것 같다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한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 핸드폰에 여자 통화 기록 있으면
난리 나신다면서요. 그래서 가족인 저한테 부탁하신 거라고요. 뭔 개소리야. 우리 남편이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고 그래? 지금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랑 남편 무슨 일 있잖아. 동서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그거 우리 남편이 해준 거 아니야? 남편이 얼마 전에 목걸이 숨겨놓았길래 나는 그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떡하니 동서가 하고 있네. 아,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목걸이 아주버님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 싹 다 사신 거예요. 저기 봐요. 어머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만 다르고 같은 브랜드 목걸이 해 주신 거라고요. 진짜 형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여운이 꼬리를 치니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그럼 왜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진짜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남편이랑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한 것도?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블랙박스도 있는데. 진짜 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알리바이 만들려고 어머님한테도 선물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이 자꾸 저랑 아주버님 사이 의심하셔가지고 힘드시대요. 그래도 형님이랑 사이 잘 풀고 저한테도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 노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셨어요. 형님이 자기 따라 여기 지역 오셔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예민해진 거라면서 저한테 따로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것도 차만 같이 타서 갔다 왔지. 남편 지방 출장 간 곳에서 볼 일이 있으셔서 간 김에 남편 부탁으로 데리고 가신 거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형님은 그동안 아주버님의 행적을 계속 쫓고 계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주버님을 의심하게 되셨고,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도 녹음기를 놓고 매일 블랙박스를 확인하셨던 것이었죠. 딱 한 번 있었던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왔던 것도 남편이 자신이 출장을 간 지방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와달란 남편의 부탁에 같이 간 것이었어요. 형님이 모든 것들을 다 몰래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와준 아내를 놓을 수 없어 계속 참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하였고 다른 여자와의 전화통화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형님 때문에 가족이었던 저에게 부탁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형님이 오지 않았던 건 역시 매번 저와 시댁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면서 아주버님과 다투게 되며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주버님을 설득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동서, 남편이 통 내 전화를 안 받네. 동서가 한번 전화를 해주면 안 될까? 내 전화며 우리 가족 전화며 아무것도 받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 좀 하고 싶어서 이대로는 이혼 못하겠어. 내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 형님,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그 부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여러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형님이 과도하게 의심하셨고 아주버님이 형님 친정에도 가서 무릎 꿇고 잘못 없는데 사과를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노력하셨고 관계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형님은 끝까지 의심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하나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의심이 커지더라고. 동서는 이해하지? 우리 같은 여자잖아. 동서도 도련님 밖에서 다른 여자들 둘이서 만나고 그러면 의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자기 행적 다 일일이 밝혔으면 그러게까진 하지 않으셨어야죠.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버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잖아요. 형님 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댁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형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그때 당시 달걀을 맞았던 것과 저에게 폭언을 했다는 건 모두 증언을 하게 되면서 형님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증언을 통해서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하셨죠.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전부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었고 차별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아줬음에도 형님은 자신의 만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은 아주버님도 좋은 분을 만나고 계세요. 몇 번 만났을 때 저에게도 너무나 상냥하게 잘해주시고 아주버님이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신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착잡한 기분도 드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전시댁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분노한 딸의 행동은 전시댁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7년 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시모의 재촉과 남편의 강압에 신혼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처음엔 잘 지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저에 대한 시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시모의 행동은 180도 변해버렸고 남편도 시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저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었네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의 첫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해도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임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죄인이 맞다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바로 둘째를 계획해야 될 거라면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올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출산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 상처 주면 평생 간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대하는 건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당연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돌려보내려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버티며 서 있길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아무리 싸워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런저럴 빤히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무작정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 뒤를 남편도 따라 들어와 앉더니 저희 가족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길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 저희 가족 무시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아들이랑 사돈 집에까지 들어온 줄 아니? 아들 손자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너한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내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돈댁에 와버리면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애 한 명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더 이상 문제 키우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아들 집으로 같이 들어가라.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성별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건데 아들 손자 아니라고 전에는 잘 대해주시다가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 소녀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기분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고집 부릴수록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몰라?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은 뭐일 것 같아?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나오면 해결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방금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관계의 끝이 뭐일 것 같냐고? 그 말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집에 왔을 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좋게 풀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정도 배려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제 그만하지.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걸 알아주는 게 아닌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시모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결국 아빠가 나서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산부인과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출산을 했는데도 오지 않은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몸조리만 끝이 나면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서류를 찢어 버리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아이 양육비 받아갈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차라리 이혼 안 해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혼 서류 던져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난 거 아니야? 출산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산부인과에 아예 올 생각도 안 했잖아. 출산 전에 못 왔으면 출산 후에라도 와서 당신 딸 얼굴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미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성별을 몰랐을 때처럼 나와 아이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출산할 때 오지 않았던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생각조차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이혼 안 해준다 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텐데 서로 굳이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어?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으로 나와.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네, 집사람 들어왔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난리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갈 거라는데. 아, 당장 오신다고요? 네,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게요. 가족들 다 온다고요? 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옷깃을 잡더니 갑자기 거실로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어요. 몸조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팔로 몸을 지탱했다가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대충 얘기 들었지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이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산날 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번에 내가 사돈댁에서 뭐라고 그랬어? 손녀딸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아들 손자였으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갔지.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결국 위자료 토해내야 될 텐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너를 놔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몸 좀 추스리고 다시 아이 만드는데 신경 좀 써라.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면 손자 하나는 건네주고 떠나야 우리도 위자료를 줬을 때 아깝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장부터 기강을 잡았어야 엄마를 어려워했을 텐데.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어? 오빠도 참 한심하다. 여자 하나 구워 삼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오빠였으면 밤불구로 만들어놨지.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같은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손녀딸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팔목이 꺾은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집안과 가족을 만들려 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역겹네요. 다들 비켜요. 제가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를 가로막더니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 저항을 못하는 걸 알곤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나와달라면서 어깨로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쌍방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습니다. 신우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시모를 거들었어요. 집안은 격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에게 사정없이 물건을 던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한 시모 때문에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멈췄어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겨우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은 경악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라서 쓸모없다며 친자 포기각서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낸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몇 번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딸에게 상당히 많은 걸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한 번 있었던 저는 재혼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제 딸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수석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검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앞만 보며 살아왔던 각오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제 딸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 누군가 멀리에서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좋은 날 내가 빠져서야 되겠니? 내 딸 말이 맞네. 아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너는 세월이 지나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구나. 요즘 먹고 살기 좋은가 봐. 자식 덕에 얼굴이 폈네. 최근에 내 딸이 사위와 이혼 문제로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봤다지 뭐야. 검사복 입고 있는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너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뒤에 여자 검사한테 너 이름을 말했는데 걔가 글쎄 자기 엄마를 아냐고 물어보는 말에 조카인 걸 딱 알 수 있었대. 우리 얼굴은 전혀 모르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멀찍이 상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검사 사위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빠져서야 되겠어? 우리 오빠가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대?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돈만 뜯어가기 바쁜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네. 27년 만인데 우리 조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엄마, 신부 대기실 저쪽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미리 얼굴 도장 찍어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누가 내 손녀고 조카야? 정신들 나갔어? 전 시부모와 신우는 제가 말리는데도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시댁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사람들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전시모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친할머니야. 27년간 얼굴을 못 봐서 할미 얼굴을 기억 못하지? 얼마 전에 너희 고모가 법원 갔다가 너희 엄마 이름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우리 손녀 소식 듣고 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동안 아주 잘 자라줬구나. 너희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결혼식 끝나고 인사 와야지. 너희 아빠가 자기 딸이 검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잠깐 나눌까? 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뒤에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 전날에 눈이 살짝 왔었는데 돈 벌러 나갔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8층에서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다. 생명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지만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됐거든.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야 했어. 지금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지? 해 뜰 날도 찾아온다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미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검사까지 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너도 아직 재혼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너 가고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졌어. 시몬은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탄을 하면서 제 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몬은 혼주복까지 입고 내 손녀 찾으러 왔다면서 제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전시댁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딸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감정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신우는 제 딸에게 찰싹 붙어서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손까지 올린다면서 애들만 줄줄이 싸질러 놓고 일할 생각도 없이 돈만 빨아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식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그제야 전시댁 사람들은 제 딸에게서 떨어졌어요. 전시모는 제 딸이 검사인 걸 알게 됐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핏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빨대를 꽂으려는 행동을 보이길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고 예식 노래에 맞춰 입장을 하던 그 순간 수석검사인 제 딸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제 딸이 걸음을 멈춘 곳은 하객들 사이 틈에 서 있던 전 시부모와 신우였습니다. 딸은 전 신우의 손가방을 뺏어들더니 가방을 뒤집어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고가의 금품들과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신우는 허겁지겁 떨어진 금품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시부모가 들고 있던 가방도 빼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의 가방에서는 고가 시계며 외제차 차키까지도 나왔었네요.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자기 물건이라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쪽 거야? 내 거지.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허락 없이 가방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가방 틈새로 금품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버릇은 때를 안 가린다더니 눈에 보이는 금품들을 보니까 손버릇을 제어할 수 없었나 봐요. 손녀 결혼식인데 어떻게 제가 초대한 분들의 금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고가의 차량에 차키까지 훔쳤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금품들까지 전부 다 털어갈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쪽들과 연을 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할미를 감옥에라도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니? 네가 내 소녀딸이니 대신 책임져 줘야지. 이건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내 거다. 27년 만에 할미 얼굴 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왜 당신의 손녀딸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박 검사님, 이분들 당장 경찰서로 좀 연행해 주세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증거물 확보하시고요. 금품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쪽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손버릇을 보니까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콩밥 좀 길게 잡숴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딸은 전시댁 사람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금품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또다시 시작됐을 때 제 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전시댁들은 많은 하객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려 본인들 가방에 넣다가 제 딸에게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잠깐 맡기면서 결국 전시댁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상황 정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결혼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사위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게 됐는데 정가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특히 전신우는 정가 6범이었습니다. 전신우의 남편도 사기절도 정가 4범이었네요. 전시모와 시부 또한 정가 2범으로 이미 몇 번 형을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딸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사이는 현재 전신우에게는 징역 5년, 전 시부모에게는 징역 3년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판사는 사위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27년 만에 보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검사됐다고 빌붙으려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최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27년 동안 응어리졌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믿음직스러운 사이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 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먹길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 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 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